예, 선생님들 김종훈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잘 보내셨고요? 9시 25분이네요. 방금 들어왔습니다. 방금 들어와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급하게 좀 먹고 그 김에 밥 좀 싸서 먹고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바로 그냥 앉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이제 중앙에서는 김용전 부원장의 그 대장동 관련된 공판이 이어졌었고, 빨간 아재 선배 그 방송 오면서 좀 봤더니 그 굉장히 저 정치자금 관련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유동규 측이 전달했다는 그 정치자금 관련해서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특히 이제 그 저기 유원홀딩스에서 5월 3일 날 그 돈을 건넸다는 그거에 대한 좀 이렇게 그 탄핵할 수 있는 그 구글 타임라인들이 정리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오늘 실은 그걸 갈까 수원으로 와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수원에서 직접 이 현장을 보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들어가지고 아침부터 좀 서둘러서 갔습니다. 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 이재명 대표의 부인인 김혜경 씨의 소위 말하는 그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공판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10만 4천 원짜리 그 공판입니다. 그걸로 기소해가지고 오늘 4차 공판이었고, 이 공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좀 사정 등으로 원래는 10시에 보통 시작을 해요. 이재명 대표의 공판 같은 경우에는 아침 회의 때문에 10시 반에 시작을 하는데 이 재판은 9시 반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수원지법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걸리는데 서둘렀죠. 오늘도 뭐 6시 한 50분쯤 일어나서 7시 한 25분쯤 집에서 나왔는데 늦었어요. 9시 아침에 좀 이렇게 이래저래 저기 막힘이 있어가지고 9시 35분에야 겨우겨우 이제 재판정에 들어갔습니다. 막 허벅지가 뛰었죠. 엄청 뛰어가지고 갔는데 다행히 오늘에 예정됐던 그 소위 말하는 공익제보자로 알려진 그 조명현 씨의 오늘 3번째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는데 그건 다행히 시작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왜 시작을 안 하나 봤더니 그 증거 관련해 가지고 이 증거를, 그러니까 녹음 파일들이 주로 다인데 그 증거를 과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제3자가 개입돼 있는 경우에 제3자가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녹음이 됐어요. 이거를 과연 증거를 쓸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티격태격 오갔어요. 그게 한 35분, 40분 정도 오간 바람에 결국에는 뭐 결론을 못 내렸죠. 결론을 못 내렸는데 뭐 향후 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가 진행이 됐고, 10시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조명현 씨의 이제 관련된 증인신문이,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어진 겁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주신문이 쭉 이루어졌던 거고, 오늘 드디어 이제 김혜경 씨 측의 변호인들이, 특히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이제 김칠준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그 대장동 공판도 변호인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수원에서 이것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제 김칠준 변호사가 주가 돼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반대 신문이 또 이어지는 건데 기침이 계속 안 나요. 피곤해서 그런가, 아니면 이게 기침을 너무 많이 해서 식도염까지 올라온 건가. 계속 뜨거운 물 마시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뜨거운 물 많이 마신다고 저보고 뭐 기본 예의가 안 됐다고 하는데 저도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기침이 나오니까 뜨거운 물 좋다고 하니까 계속 뜨거운 물 마시면서 있는데, 아무튼 오늘 이 조명현 씨의 그 뭐랄까요, 증인신문이 저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울로 안 가고 개인적으로 이제 수원으로 선택해서 갔죠. 왜 기대를 많이 했냐? 일단 오늘이 조명현 씨에 대한 마지막 신문이었고, 예정된. 그리고 검찰 측에서 이 혐의 자체는,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받고 있는 혐의 자체는 10만 4천 원 그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그 부분인데, 조명현 씨가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거는 자기는 그 10만 4천 원뿐만 아니라 막 소위 말하는 뭐 스시 배달하고 갑질 당하고 공무원이 이렇게 권력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당해도 되냐 막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번외로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핵심은 과연 그 10만 4천 원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총선 전에 이제 진행을 했고, 지난 8일 날 총선 이틀 전에 진행을 했고, 아무튼
진행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2일 날 한 번 더 했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5월 2일 날 오늘 한 건데, 9시 한 5분께, 23분께 이때쯤 조명현 씨가 이제 왔어요. 수원지법에 오는데 굉장히 말을 안 할 듯이 하더니 말을 좀 이래저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리면은, 저를 보고 야당 극렬 지지자들은 배신자라고 한다.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을 개인 비서처럼 부렸던 권력자가 국민을 배신한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 나는 거대 권력의 불법을 공익을 위해 고발했을 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배신자도 아닐 뿐더러 자기는 아무튼 공익제보자라는 거를 이미 시작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고요. 오늘 저도 이제 제 기사에다가 제목을 공익제보자라고 뽑았어요. 공익제보자라고 뽑은 이유가 공익제보자를 너무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재판 내내. 그래서 공익제보자 강조한 김혜경 재판 증인 과거를 왜 묻나 이렇게 해가지고 제 제목을 뽑았는데, 물론 이제 과거를 왜 묻나는 구체적인 워딩은 아닙니다. 실제 워딩은 제가 이따 또 읽어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재판은 결국에는 공익제보자라는 걸 강조해서 이 공익제보자의 말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이게 탄핵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해가지고 계속 요거를 아침 9시 반부터 실제로는 10시부터 6시까지 계속해서 8시간 동안 이것만 계속해서 이루어졌어요. 이 탄핵 여부만. 이 공익제보자의 말은 과연 신빙성을 가질 만한지.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김혜경 씨 측, 김칠준 변호사가 생각한 거는 굉장히 이 양반의 걸어온 길은, 그러니까 공익제보자라고 알려진 이 조명현 씨의 걸어온 길 자체를 주목해서 하나하나 딱 격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가깝게는 성남시 이제 문화재단에서 매니저 일을 하다가 2021년 가을께 이제 그 배아무개 씨라고 비서, 그러니까 김혜경 씨의 이제 비서로 알려진 그 배아무개 씨 5급 공무원입니다. 별정지. 그 양반과의 접촉하게 된 과정, 그러나서 2022년 3월께 채용되는 그 사이에 있었던 일, 왜 이 양반이 거기를 성남문화재단을 그만두고 왜 경기도 별정직으로 이렇게 비서과로 가게 됐는지, 비서진으로 합류하게 됐는지, 오늘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간에 알려줬던 얘기가 아닌 왜 그만두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이렇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 총선 과정 속에서 이제 국민의 미래에 이제 그 비례대표 후보로 신청했던 그 얘기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명현 씨가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고, 내 공익 그 제보와, 그리고 뭐 이렇게 과거의 부분을 이렇게 꼬치꼬치게 묻는 게 과연 내 명예를 계속해서 손상시키는 행위 아니냐 해가지고 재판부를 향해서 직접적으로 계속해서 불편한 감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지를 해달라고. 제가 하나 읽어드리면은, 김칠준 변호사가 이거 시작하자마자 이걸 묻는 거예요. 이제 증인에 대한 이제 인정신문이라 그래가지고 증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길을 걸었는지 이렇게 좀 물어봐요. 기본적으로 어디 사는지. 근데 그거에 이어서 바로 이제 이거부터 묻는 거예요. 왜 성남문화재단을 그만두게 됐는지, 사직을 했는지. 김혜경 씨의 변호인이 김칠준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증인이 성남문화재단 근무 당시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겸직금지 위반을 했어요. 이 이유로 사직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조명현 씨가 딱 이걸 듣고 기분이 완전히 상한 거예요. 그 평가를 왜 변호사님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을 딱 바라보면서, 재판장님이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짚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공익신고한 게 그 전에 발생한 제 1신상의 사유와 왜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 이거 내 명예를 훼손하는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도 이걸 들으면서 이제 아무튼 이제 탄핵을 위해서 일했다는 걸, 그러니까 증인의 말에 신빙성의 탄핵을 하려고 김혜경 씨 측에서 변호인이 이렇게 했다는 건 알겠는데, 다만 이런 부분들은 아무튼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조회로 객관적인 자료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가능한 한 오늘 이제 변호인의 이런 신문이 계속해서 예정될 텐데, 이런 평가를 묻는 이런 거보다 사실관계 위주로 이걸 따져라. 그리고 이제 명예와 관련된 거는 좀 조심해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넘어가나 했는데 뭐 이게 시작이었어요. 말 그대로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정치적인 왜 국민의 미래를 뭐 선택을 했고 막 이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막 계속 갈등이 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명현 씨가 자기가 이제 몸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한 상황이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계속 힘들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판에도 굉장히 힘들다고 검찰 제주신문 과정에서 언제 끝나냐고 계속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일단은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는 2021년 3월 15일 날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별정직으로 들어갔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그 비서실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개월 정도 일을 했어요. 10월 26일까지 일했거든요. 21년부터. 근데 뭐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는 사모님 팀이라 불리는 곳에서 이제 배아무개 씨랑 이렇게 팀으로 이뤄가지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조명현 씨의 입장대로라면은 소위 말하는 잔심부름하고 그 권력에 사적으로 이제 불임을 당하게 됐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입사 한 15일 만에 그때부터 자기는 자기의 상급자였던 배아무개 씨 이 양반에게 갑질을 너무 당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녹음을 거의 모든 배 씨와의 모든 상황들을 다 녹음을 하기 시작했고 그게 자기 끝날 때까지도 심지어 끝나고 나서까지도 계속해서 녹음이 이어집니다. 이게 지금 현재 검찰이 기소한 요 건의 굉장히 중요한 증거자료로 다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입부의 시작부터 오늘 공판의 시작부터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러니까 배 씨와의 둘만 있었던 대화가 녹음이 된 게 아니라 그 이외의 사람들도 내가 녹음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게 대화 녹음된 것들이 막 제출되고 막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증거로서의 얼마나 이게 가능한지 그 여부부터 따지자고 오늘 이제 아침부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겁니다. 아무튼 다시 이 10만 4천 원, 요 10만 원 이 기소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제가 이제 지지난 기사에서 이걸 썼었나? 그때 이제 검찰에서 요 공소 혐의를 계속 읽는데 그때 방청객에서 막 헛웃음이 계속 나왔어요. 왜? 10만 4천 원 가지고 기소를 한 거니까. 이게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 2월 14일 날 이제 누구예요? 김혜경 씨를 이거를 이제 불구속 기소한 건데 검찰에서 공소시효를 1년 5개월 동안 정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공소시효 얼마 안 남겨놓고 이걸 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법조 기자단 사이에서는 이거를 공소시효가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거를 기소하냐, 과연 10만 4천 원 가지고 기소를 하냐 마냐 가지고도 말들이 많았어요. 이거 진짜 이건 안 하겠지 했는데 기소를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이 내용이 얼마나 좀 그러니까 이래저래 막 여러분들이 여러 보도를 보면은 막 엄청나게 막 진짜 막 되게 많은 것처럼 막 써놓잖아요. 막 이것저것 막 있었고 자기 불려가고 막 맨날 샐러드 갖다 주고 뭐 연어 갖다 주고 막 이랬다고 말을 하는데 초밥 갖다 주고 막 이랬다고 말을 하는데 이 혐의는 여러분 이거는 하나예요. 딱 하나. 10만 4천 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공소장을 이제 제가 확인을 했는데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8월 2일입니다. 김혜경 씨와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아내 4명, 이 김혜경 씨 포함이에요. 1인당 2만 6천 원짜리 중식당에서 식사를 했어요. 중식당. 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제가 가봤어요, 여기. 그렇게 막 엄청 고급진데 아니에요. 그냥 중식당이에요. 식당을 했고, 이제 점심 특선으로 이래저래 코스로 나오는 건데 2만 6천 원짜리 먹었고,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를 수행하기 위해서 원래는 경기도 팀의 그 비서실에서 원래 이걸 김혜경 씨를 소위 말해서 핸들링을 했던 거죠. 사모님 팀이라고 알려진 그 배아무개 씨와 이 조명현 씨가 그 팀에 소속돼가지고 아무튼 이렇게 서포트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대선 국면으로 어쨌든 대선 경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소위 말해서 이 경선 캠프 내에서도 배우자 팀이 꾸려진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변호사도 있고 그 팀장이 여자 변호사고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사람도 포함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행팀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김혜경 씨의 수행팀이. 그래서 이 수행팀 2명 그리고 여기에 조명현 씨도 와가지고 밥을 셋이서 2만 6천 원짜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코스를 먹은 건 아니고 뭐 소위 말하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이런 거 먹었겠죠. 그러니까 2만 6천 원짜리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은 총 식비가 이 앞에서의 4명 그리고 여기에 2만 6천 원이니까 5명이니까 5명이니까 잠깐만 5명 아니죠? 아니지. 그 룸에서 김혜경 씨를 포함해서 4명이 먹고 밖에서 3명이 먹었으니까 7명이에요. 7명. 근데 이렇게 하면은
6명의 식대값, 잠시만, 이거 좀 헷갈리네요. 다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룸에서 김혜경 씨를 포함해서 4명이 먹은 거고, 홀에서 수행원 3이 먹은 거예요. 이 조명현 씨를 포함을 해서. 근데 왜 104,000원이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 4명, 여기 그리고 3명, 이렇게 하면 7명이지만 실제로 식사는 26,000원짜리를 여러분 5개를 먹은 겁니다. 5개. 5개를 먹었으니까 실제로 하면은 13만 원이 나와야 돼요. 13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법인카드로 결제를 104,000원으로 했어요. 왜냐면은 김희경 씨의 밥값은 그 경성 캠프 팀에서 그 팀장이 결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김혜경 씨 26,000원을 빼고 13만 원 중에 26,000원을 빼니까 여러분 얼마 남은 거예요? 104,000원. 그러니까 5명의 분, 26,000원에 대한 5명 그 분에 대해서만 여러분 계산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계산했어요? 조명현 씨가 자기의 상급자인 배아무개 씨의 명령을 받아서 경기도 법카를 들고 가가지고 결제를 한 거예요. 결제를. 요거를 검찰에서는 104,000원에 대해서 정치적 이득이 있다고 보고서 요걸 여러분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한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게 주된 혐의인 거예요. 왜냐? 검찰은 이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식비를 지불한 게 소위 말하는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라고. 그러니까 내 남편이 이제 대통령 경선에 나가니까 도와달라는 기부행위로 요거를 따진 거죠. 복잡하지만 아무튼 104,000원 결제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검찰 쪽에서는 요걸 좀 더 자신 있어 하냐면은 그 조명현 씨에게 명령을 내린, 가서 결제를 해 명령을 내린 그 배아무개 씨 있잖아요. 이 양반이 원래 비서예요, 비서. 5급인데, 배정직 5급인데, 이 양반이 이미 지난 2월 달에 이 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2심에서 여러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이게 이미 선고가 확정이 됐고 이걸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대법으로 상고를 안 해가지고 이미 형이 확정이 돼서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이 배아무개 씨는 현재 지금 집행유예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미 이게 유죄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김혜경 씨까지 훨씬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소위 명분이 마련된 거죠. 그리고 이제 조명현 씨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가 계속 공익신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실제로 여러분 그만두고 나서 2021년 10월 26일 날 그만두고 나서 같은 해 겨울에 이 건을 제보를 했고 그리고 2022년 3월 달에 국민권익위로부터 공익신고자라는 걸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공익신고자라고 말하고 실제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공익신고자인 거는 별개로 김혜경 씨 측에서는 그 말에 신빙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탄핵을 하겠다는 게 주된 이유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로서 이 별정직 공무원에 들어오게 된 그 사유부터 따지게 되는 거죠. 그 사유부터 네 그만두게 된 것도 네 개인적인 그 겸직금지 위반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다음에 나중에는 시간 지나가지고 국민의힘에서 그 녹음한 것도 불법 15일 만에 녹음하기 시작한 것도 다 소위 말해서 이제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실제로 국민의 미래로 갔으니까 막 이런 걸 탄핵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 그대로 배경적인 부분이니까 저는 혐의에만 집중해가지고 제가 오늘 기사를 썼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104,000원이잖아요. 오늘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온 게 뭐냐면은 이렇게 쓴 건 저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좀 기사를 또 다 읽어보니까 또 연합뉴스가 또 먼저 또 저기 이 정치적인 문제 막 이런 걸로 또 쓰니까 또 다 또 그렇게 썼더라고요. 또 에휴, 가지 그렇게 고생해서 듣고 왜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오늘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104,000원을 결제하게 된 그 8월 2일 날 2021년 8월 2일 날의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조명현 씨가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반박 신문을 하더라고요. 이제 반대 신문에 대해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데 요는 그거예요. 이제 변호인이 그러니까 김실준 변호사가 그 증인 조명현 씨에게 그날 증인이 식사 대금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걸 김혜경 씨를 포함해서 당시에 룸에 있던 그 민주당 의원들의 부인 3명이 이걸 알았어요? 모르지 않았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명현 씨도 여러분 뭐라 그래요? 당연히 몰랐다 그래요. 왜? 이미 그거는 분리돼. 그러니까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날. 실제로 만나지 말라 그랬고 그 배아무개 씨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식사 대금을 내가 결제하고 간 사실을 룸에 있던 사람들은 당연히 몰랐다고
몰랐을 것이라고 조명현 씨도 말을 해. 근데 그러니까 이제 김혜경 씨 측이 주장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 법인카드는 배한무개 씨가 이거는 핸들링을 해가지고 이거는 결제한 거다. 이런 부분 솔직히 여러분 대선 그 경선 과정 속에서 이재명의 와이프인 그 정치적으로 감각이 상당히 그 경험이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 이런 거를 결제하라고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주장이에요. 근데 아무튼 실제로 어쨌든 결제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루어진 게 사실이니까 이걸 조명현 씨가 했고 근데 이 몰랐다는 주장을 어쨌든 김혜경 씨 측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정황만 보면은 그날은 룸에서 따로 있었으니까 조명현 씨도 여러분 얘기하는 주장이 뭐예요? 말하는 게 몰랐을 거라고 그날 왜 만나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조명현 씨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뭐냐면은 뭘 얘기해? 그날은 몰랐을 것이지만 이미 다 이야기가 소위 말해서 그 법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김혜경 씨와 그 배한무개 씨 사이에서는 비서 배한무개 씨 사이에서는 이미 다 서로 결제 관련해서는 이미 다 서로 말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나한테 그 배한무개 씨가 조명현 씨에게 자신에게 가서 결제하고 오라는 거 얘기 아니었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사전에 다 조율됐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그날 김혜경 씨를 못 만난 것도 사실인데 근데 내가 가서 결제를 하라고 이런 명령이 떨어졌다는 거는 나의 상급자인 5급 별정지 배한무개 씨와 김혜경 씨 사이에 이미 사전에 조율된 내용들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이게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여기서 하나 더 나와요. 이게 진짜 재밌는 장면인데 조명현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 경성 캠프에서 그 당시 이제 2021년 8월에는 경성 캠프가 꾸려졌으니까 소위 말하는 그 배우자 팀, 의전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그냥 경기도와는 별개로 이제 의전 팀이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서 운전과 그 다음에 변호사 신분의 팀장이 한 명 이제 붙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조명현이랑 같이 밥을 먹은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조명현 씨가 이제 법카로 긁었잖아요. 법카로 긁는데 그 법카로 긁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선거법 위반이나 될 거라는 거를 어쨌든 어제가 법 밥값이니까 문제가 될 거라는 거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무튼 다 그냥 서로 다 논의가 이미 된 상황이니까 다 그냥 넘어간 거고. 근데 다만 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이제 변호인이 또 지적을 하죠. 그 법인카드 결제한 거 거기 그 수행자들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조명현 씨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다, 모를 리가 없다. 왜? 당시에 자기가 식당에서 이거를 결제를 할 때, 주식당에서 결제를 할 때, 법인카드를 들고 결제를 할 때, 소위 말하는 그 수행팀장 있잖아요. 김혜경 씨의 수행팀장, 그 변호사 한 명 있거든요. 그 양반이 내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게 첫 번째, 거리에 있었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되냐. 무슨 거리에 있는 거를,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그게 무슨 법카인지 개인카드인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조명현 씨가 여기서 한 걸음 더 얘기한 게, 그 식당 직원에게 결제를 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 홀에서 먹은 이 부분, 그리고 룸에서 먹은 저 부분을 합쳐서 결제해야 된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미 합쳐서 결제를 하는데 카드를 들고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충분히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카드까지 봤어. 그러니 이걸 모를 수 있어? 당연히 결제. 그리고 심지어 거기서 현장에서는 뭐 취소했다가 다시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반복했으니까 더더욱이 이 법인카드로 결제한 거를 더 명징하게 알 수 있었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김혜경 씨 측에서는 이제 김수주 변호사가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거예요. 아니, 일반인이 도대체 법인카드, 그러니까 그게 법인카드인지 개인카드인지 그걸 솔직히 어떻게 하냐. 공무원도 아닌 일반 사람이 그걸 어떻게 구별받느냐고 막 반론을 하니까 그 이제 조명현 씨가 오히려 김치준 변호사에게 내가 반대로 물어볼게. 공무원이 카드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전체 밥값을 계산하는데 그거 개인 카드로 계산하겠냐고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검찰이 여기서 제가 오후 이제 제주신문 할 때 마지막에 제주신문 할 때 진짜 여기서 진짜 깜짝 놀란 게 검사가 뭘 꺼냈냐? 여러분 자기의 그 개인 법카를 꺼내더라고요. 법무부에서 나오는 법카를. 검사들은 법무부에서 어쨌든 법무부 밑에 있으니까 법무부에서 발급하는 법카를 꺼내더라고요. 자기 개인용이에요. 그러면서 조명현 씨가 사용한 법인카드를 띄워놓고 자기의 법인카드를 그 위에다 이제 올려놔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 봐라. 똑같이 생겼다.
뭐라고 써 있어요? 다이내믹 코리아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 태극 문양도 있고 이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건 이렇게 문양과 다이내믹 코리아가 있고 이러니까 똑같다. 이거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주간 카드사가 이 경기도에서 썼던 건 농협 카드인데 자기 거는 신한 카드라는 거예요. 신한에서 나온 건데 이 법카가. 근데도 주간산 다르지만 카드산 다르지만 카드 모양이 동일하다. 그러니까 누구나 법카인지를 쉽게 알아볼 거라고 얘기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제 친구들도 공무원도 진짜 많거든요. 심지어 진짜 많죠. 제 친척들도 많고. 근데 나는 한 번도 법카를 꺼내는 걸 물론 저랑 같이 있는 데서 그걸 쓰진 않았으니까 뭐 제가 몰랐겠죠. 전 처음 봤어요. 근데 이거를 봐라 일반인들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씨, 저거를 이제 조명현 씨의 주장을 도와주려고 저걸 꺼낸 건데, 야, 저런 걸 굳이 꺼낼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딱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소위 말해서 중점을 잡고 쓴 부분은 혐의가 10만 4천 원이니까 이 10만 4천 원을 결제했을 당시의 모습들, 그 다음에 하여튼 요런 탄핵하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조금 중심 잡고 좀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솔직히 제목을 어떻게 뽑을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저희 데스크랑 엄청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공익제보자 강조한 김혜경 재판 증인 내 과거를 왜 묻나 해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뽑았어요. 아무튼 그랬던 거고 오늘 그리고 지난 공판에 의해서 지난 공판 때 조명현 씨가 실은 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 자기가 좀 부담이 많이 되고 심리적 압박을 너무 많이 느낀다고 그 김혜경 씨의 퇴장을 요구했어요. 근데 재판부에서 퇴장까지는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퇴장까지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되고 조 씨랑 그 김혜경 씨 사이에 가림막 이 한 2m 정도 될까요? 1.1m 80? 그 정도 되는 가림막을 이렇게 쭉 둘러쳤어요. 그래서 니은자로 둘러쳐가지고 김혜경 씨가 이제 피고인석 제일 끝자리에 앉아 있는데 김혜경 씨의 아이의 모습을 아예 안 보이게 김혜경 씨가 원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가림막을 치니까 아예 그냥 판사 쪽으로 이렇게 자리를 돌려가지고 그냥 그 니은자 구석에 완전히 몸을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공판 그리고 오늘 공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 반부터 6시 다 될 때까지 그렇게 이어졌으니까 굉장히 뭐 그러고 있었죠. 예. 그래서 그 재판부 입장에서는 양쪽을 고려한 선택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아무튼 다음 공판은 8일이죠. 다 8일로 알고 있어요. 8일 9시 반인데 그때는 누가 증인이냐. 일단 예정된 거는 그 조명현 씨의 상급자 5급이었던 별정직 5급이었던 그 비서 배한무개 씨 현재 집행유예 받은 그 양반이 예정되는데 일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오라고는 해놓은 상황인데 과연 이제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8일은 개인 사유로 불출석 사유인데 이미 22일은 온다고 말한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이제 검찰 주신문 나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 또 제주 신문 이런 거 이루어진 거 고려를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요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판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의 공판도 그렇고 이 김혜경 씨의 공판도 그렇고 지지자들이 많이 와요. 오는데 예, 뭐 열심히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재판정에서는 말하지 않는 게 그 마음은 알겠는데 말하지 않는 게 가장 도움되는 거고. 근데 오늘 제가 좀 놀란 게 지지자들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지지자 중에 한 분이 그러니까 지지자들로 저는 다 지지자들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여성분 한 분이 거의 오전 재판 중에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어요.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되게 당황스러우면서 빨리 핸드폰을 끌려고 하죠. 근데 다른 재판부 같으면 막 나가라 그래요. 근데 그래도 여기 수원지법 이 재판부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지켜보더라고요. 아무튼 신문이 진행 중이니까. 근데 갑자기 또 다른 자리에 있던 여성들 몇 명 사이에서 나가라 그래요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장면을 처음 봤어요. 왜냐면은 다 같은 지지자들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약간 뭐랄까 옷 입은 품새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좀 정장을 이렇게 더 갖춰 입고 그랬던 여성들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후 공판에 점심 끝나고 오후 공판에 와가지고 뭐 의도한 건 아닌데 저는 항상 제일 끝자리에 앉아서 보통 이게 재판을 이렇게 조망을 하니까요. 그분들이 제 앞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판 내내 이렇게 보여요. 앞에서 뭐라는지 핸드폰 가지고. 근데 제 앞에 앉은 여성분의 이렇게 핸드폰을 쭉 봤는데 친구들 목록이 예수 뭐뭐뭐님, 예수 뭐뭐뭐 뭐 목사, 예수 뭐뭐뭐 딱딱딱 다 돼 있어요. 카톡을 이렇게 보여요. 카톡이 보이는 거예요. 카톡이 오가는 걸 보니까 예수 교회 쪽 이제 사람들인데 엄청 욕을 해요. 또 이재명 지지자들은 엄청 또 욕을 해요. 자기들끼리 엄청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용이 이재명과 김혜경을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의 그러니까 이 손팻말을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웹자보를 준비를 하고 웹자보 시안을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밑에 자기들끼리 논의하는 게 조명현 씨에게 그 뭔가 뭐랄까 그 돈을 모아서 줘야 되냐 마냐, 그래서 계좌번호를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또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재판정에 다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그 아침에 그런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재판정은 말 그대로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재판정에서 싸우지 마시고 감정 드러내지 마시고, 정말 목숨 걸고 다들 하고 있으니까 그 자체를 재판부에게 그 정말 논리적으로 탄핵하기 위한 방법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들 하고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어떤 선생님이 와가지고 제 기사를 본 건지 아니면 제 유튜브 요거를 몇 명 구독자도 얼마 안 되는 요거를 본 건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와가지고 너무 잘 보고 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냥 웃으면서 넘겼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고마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그런 말씀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저는 제 기사나 이 친일파 파묘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더 명징하게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이런 해설 영상을 자발적으로 그냥 찍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수익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한다고. 설사 자동으로 붙은 이 수익이 나오더라도 저는 이 모든 거는 다 공익적으로 쓰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의 그 마음은 잘 알겠고, 아무튼 열심히 그냥 이렇게 또 해설 영상 또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봐주시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물어볼 게 좀 많아요. 그 양반한테. 특히 그 정관 변호사와 김성태 회장의 관계, 그리고 그 정관 변호사가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찾아가게 된 이유, 이런 것들 오랜만에 좀 붙어가지고 좀 물어야 되는데, 김성태 회장이 185에 한 100kg 정도 되고 그 주변에 같이 다니는 분들도 다 어깨입니다. 과연 제대로 물어볼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오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만 줄이겠습니다.